근데 보통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 우리 첫날인데 수업하지 마요. 막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반응이. 자,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안구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미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맞춰 보시면 됩니다. 총 7개의 그림을 보여줄 거고요. 7개의 그림을 보시고 이거는 뭐 같아? 이거는 뭐 같아? 라는 선생님이 제시한 정답을 이제 체크를 하시고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내가 해당되는 뇌는 어떤 뇌인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보시고 가겠습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처럼 보이세요? 고래, 그쵸, 고래. 돌고래. 돌고래가 맞네요. 사람도 나왔고요. 고래. 닭은 뭐예요? 자,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의 형태만 보면 고래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선을 같이 함께 보시면 이제 소녀의 얼굴, 빨간색 고래가 머리카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고래도 보이고 사람의 얼굴도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C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 게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이나요? 뭐가 보이나요? 오리토끼. 야, 오리토끼가 나왔어요. 토끼도 있고요. 네, 그쵸. 보시면 오리라고 선택한 친구들은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형광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주둥이가 되고 여기 이것이 오리 눈이 되겠죠. 토끼로 본 친구들은 여기가 토끼 입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이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둘 다 본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형상인지 설명은 좀 많이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자,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젊은 여성, 나이 든 여성. 아, 형광펜이 안 보였어요. 어떡하면 좋으나.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젊은 여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넘어가 버렸네. 미안해요. 젊은 여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이 눈이 되는 것이고, 그쵸? 여기 머리카락, 이제 모자 같은 걸 썼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여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할머니의 입, 그 다음에 할머니의 코, 여기에 할머니의 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 다 보였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 한 가지씩만 보였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면도 한번 볼게요.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셨어요? 사람의 옆 얼굴 혹은 에스키모 뒷모습 둘 다 보였다. 아니면 난 잘 모르겠다. 자,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 사람의 옆모습이라고 선택한 친구들은 여기 이 부분을 봤을 거예요. 이게 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옆 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입술이 되고 턱 부분이 되는 거고. 에스키모의 뒷모습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머리, 팔 부분, 옷을 입고 있죠? 여기 팔, 이 부분이 다리가 되고. 그래서 둘 다 봤던 친구들이 있을 테고 아닌 친구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보이실까요? 5, 4,
3, 2, 1. 자, 보시면 여성의 옆 얼굴 혹은 수염난 사람. 모르겠다. 둘 다 보인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여성의 옆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이 이제 옆 얼굴이 되고, 그 수염난 사람은 여기가 이제 이마, 여기가 코, 여기가 수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쉽죠? 남자의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A는 고양이의 얼굴, B는 G, C는 둘 다 보인다, D는 잘 모르겠다. 고양이의 얼굴이라고 선택한 친구들은 고양이 생쥐 다 본 친구들이 있네요. 둘 다 보인다, 고양이, 고양이 G, C. 이거는 C가 또 많이 나왔어요. A도 있고요. 그러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까지 다 본 친구들은 고양이라고 선택을 했을 테고, G를 선택한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고양이의 눈, 코, 입, 눈이 귀가 되는 거죠. 해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이 여성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재생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어디일까요? 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다 나오죠. 선생님도 처음에 시계 방향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발바닥 밑에 그림자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반대편으로도 또 돌아가요. 한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시계 방향이 맞네요. 자, 그러면은 A, B, C, D를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보인다라는 걸 적어 두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뇌를 가졌나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D가 많다. D가 많았을 경우에는 친구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D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제 C가 많다. C가 많은 친구들은 이제 좌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해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으며 이제 또 창조적인 능력도 함께 지니고 있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많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뇌가 발달한 친구들이에요. 이 우뇌가 발달한 친구들은 예술가의 기질이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죠. 창의적이고 감성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좌뇌형이라고 해요. 이 친구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뇌 나왔어요? 좌뇌형, 양뇌형, 좌뇌형, 양뇌. 양뇌가 많네요. 양뇌도 있고. 자, 선생님은 양뇌형이 나왔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도 뇌 검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양뇌형이 나왔는데 이걸 테스트 해보니까 또 양뇌형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언니는 수학 선생님인데 좌뇌형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미술 교육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우뇌도 함께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 바로 수업으로 넘어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틀린 그림 찾기예요. 총 12군데가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이제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 계신다면, 형제나 이렇게 있다면 같이 함께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찾고 있는 중에 미안한데, 이제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예의들을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구석구석 살펴보면 선생님이 제시한 작품들 중에 12군데가 달라요. 화질이 조금 원래 사진과 좀 다르게 나와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잘 살펴보셔요. 색깔이라든지 무엇이 있고 없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자 나왔어요. 천정 나왔습니다. 색깔, 피부색? 어려워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천정도 있었고 오른쪽 상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왼쪽 하단 병 2개 나왔습니다. 여자 얼굴도 나왔고요. 접시, 그릇, 옷 색깔, 항아리, 맞아요. 강아지, 그것도 나왔어요. 바지, 그쵸. 양말이 있는 바지 그 색깔이 달라요. 잘 찾으시네요. 여자 그림 왠지 주인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낚싯대까지 찾았어요. 이야. 막대기, 염소. 저도 선생님도 염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강아지라고 하니까 강아지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어쨌든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자, 타이머 이제 종료됐네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몇 개 찾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지푸라기 부분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요. 두 번째, 이거는 잘 안 보일 거예요. 화질이 너무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모자에 무언가를 꽂고 있어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그 다음 보시면 아까 말한 강아지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그림자처럼 보이는데 아마 신발, 발 모양 이런 거일 확률이 높죠. 그 다음 보시면 아까 여자 얼굴, 여기는 모나리자 얼굴을 합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릇에 담겨있는 스프의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천장이 여기는 높게 있고 벽면이죠. 여기는 이제 조금 무너져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릇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 편에는 그릇이 없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막대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악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 그 악기가 있고 없고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바지에 이제 위로 이렇게 신고 있는 양말의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옷깃, 옷깃에서도 보면 여기는 빨간색 깃, 여기는 하얀색 깃,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항아리 찾아주셨죠? 여기 항아리가 있고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쵸? 미술 시간뿐만이 아니라 역사 시간에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한번 알고 있는 것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작품 제목이 뭘까요? 알고 있을까요? 아프로디테? 이건 뭐 비너스죠, 비너스. 그렇죠, 비너스. 근데 무슨 비너스냐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래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했을까요?
빌렌도르프의 지역에서 이 비너스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너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미의 여신이라고 하죠. 미의 여신. 혹은 이제 사랑, 풍요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이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아름다움의 여신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아름답고 무엇이 그 당시엔 아름다웠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 맞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줄 알고 있어요? 응? 알고 있을까요? 저게 비너스라고 막 이런 말도 나오네. 구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아직 답이 안 올라왔어요. 구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로 표현하면은 구석기고, 숫자로 표현하면은 2만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 살았던 것도 아니고,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이거를 그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줬던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구석기 시대 때 만들었는 거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작품은 이제 이 정면샷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측면샷이고요. 이거는 이제 뒷모습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비너스. 여기서는 이제 댓글보다는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비너스를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풍만한 가슴, 둥근 배, 엉덩이도 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그 임신한 여성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 어느 부분일까요? 얼굴 부분이죠? 얼굴 부분인데 이 얼굴 부분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무엇을 표현했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렇지, 머리, 얼굴 부분. 이 머리카락을 보면은 마치 탁구공 혹은 그 골프공을 묘사한 것처럼 엄청 많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은 이렇게 예쁘게 많이 표현했는데, 머리카락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예쁘게 표현을 했는데 얼굴은 하나도 표현이 안 되어져 있어. 그쵸? 눈, 코, 입. 그렇지. 질문 아주 잘했어요. 눈이랑 코랑 입은 어디 갔어요? 맞아요. 눈, 코, 입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눈, 코, 입을 안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눈, 코, 입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얼굴을 표현을 했다. 선생님 얼굴처럼 표현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홍지의 얼굴이야. 선생님의 얼굴, 선생님의 모습이 만들어진 조각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특정 인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생략을 하고 이제 머리카락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럼 한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럼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죠? 상반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신을 보시면 아까 머리카락은 굉장히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그쵸? 근데 팔 한번 만들어진 거 보세요. 그냥 돌덩이에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어디가 팔인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묘사만 되어져 있죠. 그쵸? 이거는 팔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팔을 가슴 위에 이렇게 살포시 얹고 있는 모습처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표현 능력이 또 떨어졌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묘사했던 것처럼 여기도 손가락 부분에 마디마디들을 하나하나를 다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체를 한번 보시면 신기하게 생겼죠, 발이. 발가락은 도대체 어디 있고, 뒤꿈치는 도대체 어디 있고, 발바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작품은 이것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상체랑 하체의 허벅지의 되게 이 풍만한 부분을 지탱해서 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작품은 어떻게 놓여졌느냐가 이제 물음표가 생길 테고,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눕혀놨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이 당시 구석기 시대 때 눕혀놨던 작품, 그러면은 요 작품을 만들어서 눕혀만 놨을까요? 아니면은 발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흙 속에다가 이렇게 파서 작품을 끼워 넣어서 볼 수도 있을 테고, 혹은 이건 작품을 눕혀놓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들고 다녔을 수도 있겠죠. 이 작품을 보시면 실제 크기는 11c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사진으로만 봤을 때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실제 작품을 보면은 11cm 정도가 되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용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섬세한 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머리카락만 표현을 하고, 풍만한 가슴과 배를 표현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인물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신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성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다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용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임신한 와이프가 무사히 출산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보시면 이것도 많이 봤어. 이건 또 어디서 많이 봤을까?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미술 교과서에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나오는 작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르네상스 시기에 이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봐야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전시장에 가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작품처럼 보통 앞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여러 장을 찾아봤어요. 옆모습, 뒷모습. 그러면 이 다비드상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대리석 하나를 가지고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만든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것도 댓글 한번 부탁드려요. 보시면은 자, 여기 다비드가 서 있잖아요. 어떤 자세로 서 있나 한번 볼까요?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지탱을 하고 서 있고, 짝다리 자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사람 손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자, 보시면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지탱을 하고 시선은 그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얼굴 방향은 왼쪽으로 돌려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했어요. 어라? 손에는 또 무언가를 들고 있네요. 그쵸? 이건 또 뭘까? 그러면 뒷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무언가를 어깨에 메고 있네?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얼굴 부분만 확대해서 뒀어요. 자, 여기에서 시선과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다비드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언지를 한번 슬픈 표정. 슬픈 표정, 슬플 수도 있어요. 맞아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표정이 안 좋다. 맞아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럼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강렬한 눈빛, 두려움.
벌써 이렇게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보는 눈이 아주 훌륭해요. 화난 표정, 증오, 멸시.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화가 나고 두려운 표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죠. 왼쪽에 보시면 어깨에 딱 걸쳐지는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은 어떤가? 오른손은 허벅지에 살짝 대고만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손 안에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이세요? 그리고 이 손에 보면은 이 힘줄과 핏줄 표현된 걸 한번 보세요. 뼈까지. 특히 여학생들은 이런 힘줄이 잘 안 나오는데 이 힘줄이 나왔을 때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무언가 긴장을 하거나 손에 힘을 들고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힘줄이 딱 나오게 되죠. 누구 죽이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손만 봐도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져요.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서. 또 한번 보시면 골리앗과 싸움 이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끈을 대리석에서 질감 표현을 다르게 해서 표현한 걸 발견할 수가 있고 손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전신샷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응시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이 답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었어요. 이 다비드상을 보면 그러면 시선 처리는 어디 멀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죠. 가까운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아까 하트 눈이 나왔었는데 그 하트 눈은 이글거리는 눈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트 모양의 눈동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잠시 선생님이 들려주는 일화를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이 다비드는 보통 성경에 많이 활용되는 소재예요. 성경에 있었던 이제 그 일들을 그림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다비드는 다윗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해요. 자, 다비드는 8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그 위의 형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다비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을 몰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한편 전쟁터의 상대편은 거구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골리앗이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진 쪽의 종이 되자라고 제안을 하였어요. 이때 마침 형들에게 식량을 배달하러 간 다비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서워하는 형들 앞에서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다비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형은 다비드에게 자신의 갑옷과 청동 투구, 칼을 주었지만 몸집이 작은 다비드는 오히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다비드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에 넣은 다음 돌팔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비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에 돌팔매를 이용해서 골리앗 이마에 정중앙에 맞췄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비드는 골리앗에 달려가 골리앗을 밟고 선 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집에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고 이 일화를 듣고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의 훌륭한 모습, 용맹함을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었던 것처럼 이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다비드도 솔직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 골리앗이. 과연 그 골리앗이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무서움이 있었을 테고, 하지만 나는 꼭 이겨야 돼 라는 그런 승부욕, 자신감, 꼭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눈빛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는 미술에서의 종교적인 얘기는 르네상스 시기를 이어서 쭉 가서 19세기 전까지 진행이 돼요. 그때까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미술의 소재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준 일화를 보면 이 다비드가 그러면은 전쟁하기 전, 골리앗과 싸우기 전, 혹은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중, 혹은 골리앗과 싸운 후, 이 세 가지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의 모습, 굳은 다짐, 나는 꼭 이겨야 되겠다 라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죠.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비드는 계속 소재로 활용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또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비드예요.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이것은 싸우기 전, 중, 후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골리앗 머리에 정중하게 맞추겠다라고 딱 조준을 하고 있는 이 표정과 그 다음에 이제 양치기에 썼던 이 주머니에다가 돌을 넣고 돌팔매를 이용해서 한쪽 손에 잡고 한쪽 손엔 돌을 해서 이제 딱 겨누려는 모습. 이제 멀리 던져야 되니까 몸을 딱 뒤틀어서 이제 힘껏 던져보겠다는 이 자세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의 모습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것도 다비드예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발 밑에 아까 얘기한 골리앗의 얼굴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잡고 있는 이 칼은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좀 무서운 모습인데 반면에 얼굴에는 아유 나도 이제 살았다. 드디어 이겼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틀린 그림 찾기에서 12군데를 찾았던 곳이에요. 선생님이 이걸 보여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얼굴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주인공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모이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이렇게 모이고 맛있게 많이 먹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보통 언제 이렇게 많이 하죠? 그쵸? 무언가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하죠. 결혼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결혼식장에 음식을 먹으러 온 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아마 구석구석 봤으면은 자세히 봤으면 발견했을 텐데 음식을 나르는 이 판이 어떤 용도였는지 시력이 좋은 친구들은 발견을 했을 건데 뭘까요? 여기 보시면 문에 보이는 문고리 보이세요? 문짝을 뜯어서 음식을 운반하고 있어요. 되게 풍요롭게 보이고 우리 많이 먹고 있어 되게 즐거워 여기 악대까지 노래를 하고 결혼식 축하해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 집 허물어져 가는 이 집 보시면 아유 이 결혼하는 것도 참 힘들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현실이죠. 그쵸? 자 이렇게 작품은 감상은 다 했어요. 근데 선생님과 함께 이제 작품 만들기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과의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마음의 거리만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안내를 하고 마칠까 해요. 그래서 보시면 나 혼자 산다, 집에서 미술놀이 하기, 그리고 이제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실내화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준비물은 천 실내화랑 여러분은 천 실내화 이제 계약할 때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연필 지우개, 그 다음에 유성 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천실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그 비닐 재질류는 조금 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성펜. 기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 젖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린 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유성펜을 준비하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유성펜은 양쪽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얇게 나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작 순서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계획을 하시고 나는 무엇을 그릴까? 그 다음에 천실레아에다가 생각한 것을 연필로 연하게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성펜으로 채색을 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그릴까가 굉장히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릴 때는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하시거나 젠탱글을 이용하시거나 뭐 그림에 자신 있다면 자유창작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이제 젠탱글이 또 뭔가가 궁금하시잖아요. 보시면 젠탱글은 젠과 탱글이 이제 섞여 있는 단어거든요. 선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복잡하고 힘들 때 그냥 무념무상으로 선으로 이렇게 끄적끄적 그리면서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준비하신 실내화에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주시고 이제 뭐 패브릭 마카든 아니면 유성펜이든 이런 것들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솔직히 작품은 3개밖에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러면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안내를 하면 여러분들의 뛰어난 시각만 있으면 된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